네,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압수수색 당했고요. 관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JTBC 기자로 재직할 때 처음 제기했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운표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검찰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봉지욱 기자가 이 얘기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민주당과 공모하여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경선 후보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흠집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포인트는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시켰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과 공모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 사실은 이게 이 제목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의혹이 이제 아예 쓰질 않더군요. 아, 그런가요? 대선 개입 가짜 뉴스 아예 이렇게 이제 검찰이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럼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의 범죄 혐의점을 인지하고도 봐줬느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핵심이죠. 네. 근데 봐준 적 없다 말 한마디뿐이 없습니다. 네. 윤석열 당시 그 주임 검사를 안 만나서 커피를 안 마셨으니 봐준 것도 없고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 무마도 없는 것이고 사실 굉장히 궤변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도를 할 때 저뿐만이 아니라 경향신문, 뉴스버스 여러 매체가 보도를 할 때는 저희는 그 사건에 그 수사 무마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한 것이죠. 저희가 그걸 소설을 지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검찰은 이거 가짜 뉴스다. 저는 재판 가면 만약에 제가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기소가 돼서 재판에 가면 재판 과정에서 정말 조우영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봉 기자님 기사를 이렇게 중계보도 소위 중계보도했던 많은 프로그램 진행자들과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전부 다 방심위에서 행정 제재 내지는 법정 제재를 다 받았어요. 과징금이 나온 쪽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 그 봉 기자님 그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줄줄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보도하고 이 보도를 안 했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는 뉴스타파를 와서도 대장동 사건을 계속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록 전체를 살펴보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 기록도 제가 봤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 할수록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조우영을 봐줬다밖에 볼 수가 없어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을 한 번만 정리를 해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검찰이 지금 봉 기자님과 언론을 향해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거 대략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아, 그걸 제가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해 2022년 2월에까지는 이제 JTBC에 있었고 2월 21일에 남욱의 검찰 그 피의자 신문 조서와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을 사실상 봐줬다. 그리고 조우영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도 하고 혐의점을 잡았지만 봐줬다는 취지로 이제 보도를 했고 리포트 한 꼭지하고 출연해서 이제 JTBC 뉴스에서 했고요. 일주일 후인 2월 28일에는 이제 조우영 회사의 직원과 조우영의 사촌형이자 조우영 회사에서 함께 고문으로 일했던 이철수 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그러니까 복수의 증언이죠. 복수의 증언을 근거로 남욱이 검찰에서 얘기했던 그 당시의 주임 검사를 만났고 어찌됐든 조우영을 봐줬다. 김만배가 청탁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보도했던 것을 보강하는 리포트를 한 번 더 한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가짜다. 제가 일부러 고의로 왜곡하고 빠뜨리고 허위 보고를 했다 내부에. 이게 지금 JTBC의 최근 입장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핵심은 조우영 씨가 그때 그런 봐주기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진술을 했던 거죠. 인터뷰도 그렇게 했고 지금 보면 경찰 진술조서에도 보면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내가 조사를 받았고 네. 근데 2011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예. 2011년에 이 조우영에 대한 봐주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저희가 네.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2012년에 중앙지검에서 또 수사를 해요. 네네. 또 봐줍니다. 네. 그러다가 2014년에 경기지방경찰청이 조우영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수사하면서 네. 기소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조우영이 처벌을 받는 건데 예. 조우영의 범죄 혐의점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일련의 그 봐주기 수사가 정영 녹취록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우영에게 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2014년에 지금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1년에도 수사가 있었고 검찰에 2009년 지금 그래도 검찰은 수사가 있었던 2011년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우영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건 완전 그 어불성설인 게 네. 조우영의 회사 조우영이 운영했던 부산저축은의 차명 회사에 대해서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했다는 게 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아, 법원 판결 지금 저희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전방위로 취재를 많이 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변호사님 신장식 변호사님 앵커께서 한번 보시 회사를 수사했는데 대표를 수사 안 합니까? 보통 그런 일은 잘 없죠. 네. 예. 왜냐하면 범죄의 주체는 회사일 수가 없어요. 네. 회사 대표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뭐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걸 떠나 이런 그러니까 게 아니라면. 제가 드린 예, 말씀은 대검 중수부는 조우영의 회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는데 지금 조우영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경찰 조사라는 건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에서 조우영이 스스로 부산저축은행 관련 건에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았고 계좌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2021년에 저를 만났을 때는 이제 와서 조우영이 뭐라 그러냐면 네. 그때 제가 경찰에 거짓말한 거예요. 아, 경찰에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인터뷰 해보니까 그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검찰도 그렇고 조우영의 입에 어떻게 보면 따라다니는 거죠. 아, 봉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네. 그렇다. 저도 여기 2014년 1월 15일 날 조우영 씨가 검찰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 2개 사무실에 나가서 진술했던 걸 진술조서를 쭉 봤는데 이 진술조서에서는 분명히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압수수색도 당했고 수사를 받았다. 2011년도에. 네.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찰 나가서 내가 거짓말한 거다라고 조우영 씨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거. 그러니까 조우영 씨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만나기 전에 굉장히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만났거든요. 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게 조우영 회사 직원의 조언이었습니다. 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네. 제가 조우영 씨를 만나고 나서도 그 회사 직원과 통화를 했고 네네. 어찌됐든 제가 보도를 했을 때는 조우영의 말만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영학 녹취록과 대장동 검찰 수사 기록을 기반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 또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보도가 된 것이었죠. 네. 그런데 지금 뭐 검찰에서는 남욱 변호사도 네. 그런 얘기 그 관련된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조우영도 이거는 뭐 그냥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봉직 기자한테도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무시하고 보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우영 씨가 제가 만났을 때 윤석열 검사를 만나지 않았다거나 윤석열 커피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거나 이런 질문과 답변 아예 없습니다. JTBC가 그렇게 사과방송을 하고 했지만 네. 저와의 만난 100분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과 답변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만난 이유는 그 커피 때문에 만난 게 아니거든요. 다른 네네. 사건을 만난 거였는데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언론 보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네. 알려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로 나오는 이 보도. 네. 남욱과 조우영이 실제로 대지를 벌였는지 안 벌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대장동 1차 수사 기록 2021년 수사 기록에 네. 이 둘의 대지 신문조서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아서 그 사건 관련해서 넣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렇다면 남욱이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2021년 12월에 만나서 번복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 11월에 남욱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네. 대검 중수부 수사할 때 만배형이 김홍일 중수부장과 최정용 중수부장에게 청탁을 했다. 네.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우영 씨가 소위 그때 뭐 커피 얘기 나온 그날 예, 그 검찰 대검 갔을 때 가서 이제 당시 윤석열
중수부 주임 검사였나요? 네. 예. 그리고 박길배 검사를 만났고 뭐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박길배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뭐 요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때 윤석열 검사를 만났다거나 또는 뭐 커피를 타줬다거나 이런 얘기를 최초 보도에서 그러진 않았다. 윤석열 검사를 만났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최초 보도에서는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오해하게 보도한 거 아니냐.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처럼 이제 이런 의도를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만났을 때 일단 무슨 윤석열 커피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고요. 아,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본인의 없다. 입장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분이 그때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 누가? 조우영 씨가. 조우영 씨가. 예, 연락을 피하고 했는데 뭐 그때 당시 이분이 본인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 게 드러날까 봐 제가 저한테 그 정형 녹취록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싶다고.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네. 말씀하신 그 내용은 조우영의 진술 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네.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예. 그런 진술 조서가 그때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네. 근데 하지만 본인 당사자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네. 앞서 정형 녹취록이나 그때 녹취록도 같이 내용이 나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판단에 이분이 너무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건 사실 거짓말하는 건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출연해서는 물론 이건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검증해야 된다고 했고 일주일 후에 더 추가 검증 보도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JTBC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네. 3월 2일에 이제 이분이 또 나중에 통화가 됐어요. 제 후배. 조우영 씨. 네. 아, 이분의 입장을 실은 리포트를 하자고 제가 발제를 했는데 네. 데스크진에서 그를 뭉갰죠. 3월 2일에. 근데 또 검찰발 보도에 따르면 봉지욱 기자가 조우영 씨 회사 관계자 취재할 때 그 사람 채무 문제를 도와준다면서 윤석열 커피 얘기를 듣지 않았냐 하면서 인터뷰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또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MBN에서 한 건데 이 예. 기자랑 통화할 때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검찰이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 보도를 한 분한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줬는데 네.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언론 때문입니다. 네. 일부 언론이 검찰이 흘려주는 대로 그대로 검증 없이 받아 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조우영의 그 회사 직원 이분의 그 통화 녹음 파일을 하나를 공개했죠. 제가 네. 보니까 9개 네. 있더라고요. 네. 이 9개를 다 본다면 그런 말을 당연히 할 수 없을 텐데 물론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자기는 바지 사장이었는데 우영이 형이 연대 보증을 안 바꿔줘서 조우영 이분의 씨가 지금, 예. 연대 보증을 사장 명목상의 사장 네. 바지 사장인 본인 몫으로 명의로 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을 하게 하고 회사는 망했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보증 채무를 다 떠안게 됐다는 거죠. 이분의 채무가 그때 당시 통화할 때 971억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1년만 하면은 바로 예부해서 퇴직금 압류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 네. 조우영의 판결문을 보니 당신이 바지 사장이고 조우영이 실제 대표인 게 확실한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게 전부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저한테 오히려 이랬죠. 나중에 이거 꼭 기사 좀 써주세요. 너무 힘들다. 네. 뭐 하여튼 채무 문제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판결문에 따라서 한번 상담 받아봐라 정도 그렇죠. 얘기였던 거고 윤석열 커피 얘기를 유도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 공개했으니까 뉴스타파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를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남욱이 지금 커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놀랬던 것은 커피 얘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분이. 저도 들었다는 거예요. 네. 조우영 회사 직원에 대해서 김만배가 손을 쓸 수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고 회사 직원이었는데 저도 그때 우영이 형한테 그 커피 마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무마됐다는 거를 이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은 당연히 대장동 대출까지 불길이 번질 줄 알았고 우영이 형은 잡혀 들어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약간 이제 커피가 맥커핀처럼 돼서 누가 타졌느냐를 놓고 네.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를 연상되게 하는 보도 내지는 그거를 뭐 오보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짜 뉴스 고의적 가짜 뉴스였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로 다른 주장 분명히 봉지욱 기자는 다른 주장을 검찰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하나 그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시점입니다. 네. 인터뷰는 그해 10월에 그 전에 10월에 조우영 씨 인터뷰해 놓고
대선 국면인 2월 달이나 돼서야 이 보도를 했느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시점을 가지고 고의성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JTBC가 그 중간 보고서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냐면 2021년 10월 26일에 만났고 2021년 엿새 뒤인 11월 2일에 조호영 인터뷰를 리포트 2개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금 관련해서 호호 아줌마란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금줄. 예. 관련해서 이 대장동 대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호영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묵혔던 게 아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늦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듬해 이제 2월 초쯤에 제가 이제 대장동 수서 기록과 녹취록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취재 자료를 더 확보하면서 이분의 증언을 검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조우영 씨 같은 경우는요. 또 2011년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본인 조사도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조하는 차원으로 조사를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를 봐줬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녹취록을 공개를 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가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 대상자였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의 뒤를 봐줬다. 이러면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것 같이 난 참고인이고 나는 그때 수사 안 받았어요. 네. 라는 얘기가 번복이 되는 그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취지의 녹취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동거의 나무기 문제는 형준이가 맡고 있고 네네. 우영이 문제는 형이 박영수 고검장님네 양재식 변호사 보고 해다고 해줬고 네. 어? 네. 그리고 지금 이강길이 우길 이제 그거 예. 피해는 그거는 형이 맡고 있고 그건 예. 아이고, 여튼. 예. 잘 덮어야 됩니다. 예, 예. 검찰 일에 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 예. 우영이 일할 때 이 형한테 조금 주고, 왜냐면 형이 변호사들을 깎아줬으니까. 예. 정상적인 것보다. 예. 그래서 1,500인가, 얼마 주고, 하여튼간 형이 거의 헐값 때 해줬어. 그래서, 우영이하고 지일할 때, 우영이 돈 가져온 거에, 그래서 두 놈이 또 나눠 썼겠지. 형은 그게 1,500만 원 받았나, 1,000만 원 받았나. 그리고, 검찰 일에 돈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기서 우영이가 조우영 씨고 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은 김만배 씨죠. 그렇죠. 김만배 씨가 보면 우영이 문제는 형이 박영수 고검장님네 양재식 변호사 보고 하라고 했고 우영이 일할 때 형한테 조금 주고 네. 즉 조우영 씨 일을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양재식 변호사와 함께 해결을 했다라는 취지의 녹취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 참고인이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면 박영수 변호사 같은 전 중수부장 고검장 출신급을 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김만배도 소개료로 지금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2011년뿐만이 아니구나. 2015년 수원지검 수사까지 계속해서 김만배는 조우영, 남욱에 대한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서 로비를 펼쳤구나. 이런 정황 녹취록과 지금 음성 파일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녹취록의 존재 그리고 네. 녹취록 내용이 수사 무마, 특히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간접적 그런데 정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하나뿐이 아니다. 예를 들면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그때 당시 김만배가 대장동 대출 수사를 막아줘서 엄청난 공을 세운 것이더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조우영 씨 진술이 이렇게 검찰이 또는 2021년 이후에 조우영 씨 진술과 과거의 김만배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 네. 남욱 진술서, 그다음에 조우영 진술서, 과거에 이미 작성된 진술과 근자의 조우영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남욱 씨도 그렇고 진술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봉지욱 기자가 취재한 결과대로 나올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 조우영 씨의 진술, 최근 남욱 씨의 진술이
진실이고 2014년에 경찰에 가서 한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 최근 지술 중에 하나가 나는 예.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가 아닙니다래요.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아닙니까? 실소유자잖아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조호영의 말에 야, 이 말은 우리가 채택하고 이 말은 채택하지 않을게.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라고 다 이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닌가요? 그거는 수사 초반부터 확인한 사실인데.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여론 조작이다, 대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 고리는 민주당이 수사 기록을 봉지욱 기자에게 넘겨주고 서로 공모하여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소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었던 분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사가 잘 안 되는구나.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좀 그럴듯하게 해서 제가 뭐 큰일 났네 걸렸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1도 안 듭니다. 김병욱 의원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아, 모르는 분. 우연이라도 본 적도 없고 그 예. 보좌관 분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보좌관 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봉지욱을 모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써놨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대장동 수사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생각에는 아, 정영학 녹취록 올해 1월에 저희 뉴스타파가 공개하면서 아마 봤을 겁니다. 네.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음, 이렇게 추상화를 그리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지금 검찰의 이런 주장, 이런 흘리기 보도는 네. 추상화의 대가가 누군지 아세요? 뭐 누구? 칸딘스키입니다. 칸딘스키. 그러니까 지금 예. 검찰 수사는 거의 칸딘스키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칸딘스키, 잭슨 폴록, 칸딘스키. 움직일 수 이런 없는 분들이. 증거를 저한테 제시하고 야 네가 이렇게 받은 거 아니야? 자신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왜 언론에 흘리겠습니까? 네. 자, 근데 JTBC는 왜곡과 짜깁기였다고 인정하고 네. 사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지금 보면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는데 경향신문은 우리의 보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입장이고 네. JTBC는 먼저 사과 방송을 했는데 저한테 단 한 번의 연락이 없어요. JTBC가 진상 조사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모든 자료를 제가 회사 서버에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연락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진상 보고서라고 나온 결과물을 보니까 네.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예를 들면 조우영 인터뷰 녹취록을 조작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저도 좀 대응을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네. 이제 검찰 소환 앞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소환 일정 통보된 거 있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없고요.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압박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사를 쓸 때마다 이거 내 폰이 또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네. 우리 집에 갑자기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 앞으로 어떤 기자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할 수 없습니다. 네. 역으로 지금 검찰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